자, 우리 일단 전원 출석으로 약조한 대로 간주해 뒀고 우리는 일단 요 8주차 이름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안 오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죠? 저녁에 미적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수업 시간에는 한 명이 왔었고, 그래서 온 사람들끼리 이제 진중한 토론을 한 결과, 그 친구도 미적 시험을 봐야 됐었을 테니까 진중한 토론을 한 결과 이번 주 내용은 그냥 영상으로 돌리고 나는 미적 공부나 할랜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서 지금 우리 유튜브 재생 목록에다 게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수업 자료는 이제 우리 지금 LMS에 올라간 거랑 똑같은데 뭐 그 과목명이라든가 그런 것만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요 8주차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일단 이름과 관련한 곳이고, 뭐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정의랑 함수 호출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8주차 내용이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 마지막으로 구경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의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등장한 적 있었던 이름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예를 들면 메모리를 구경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ID 값이니 그런 걸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름 사전인가 뭔가 일단 책 한 권 꽂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구경해보고 온 입장에서 요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진중하게 진행을 하고 중간고사를 맞이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아직 정신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과제 넘버 2 마감이 지금 중간고사 다음 주 금요일 밤까지로 지금 잡혀 있을 건데, 그거 여러분 하면서 좀 이제 약간 우리 수업 빼면은 거의 다 중간고사 끝났을 테니까 집에 조금 더 빠르게 놀러 가자, 그런 취지로 일단 오늘 하루는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사전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새로 나오는 단어는 모듈이라는 단어랑 스코프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영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파이썬 수업 같은 경우는 족보가 꽤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공창컴 족보만 해도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도 코로나 시즌부터 공창컴 수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 과는 아니긴 했지만 다른 과. 그래서 그때부터 쌓여 있는 그런 내용들의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범위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1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문항들 중에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막 튀어나오는 그런 문항들이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번 구경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우리가 지금 비록 영상으로 대체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8주차 수업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미분적분학 2 학점을 이번에 꼭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점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적 F 받으면 2030년에 미적 계절학기 재수강을 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때 가면 20대 중반 될 거란 말이에요. 학교 등교하기도 힘들 겁니다. 따라서 꼭 기말까지 잘 챙겨서, 미적은 이제 통합채점 같은 느낌이잖아요. 반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 친구들이 받을 A+를 우리가 다 쓸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우리 지금 과제 넘버1은 이미 제출이 끝나서 여러분 올려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LMS에다가 과제 넘버1 이제 파이널 예시라고 해가지고 앞쪽 파일 하나를 올려뒀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과제 넘버1에 대한 목표 2번, 목표 3번 도전해 둔 내용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살짝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여유 시간이 좀 더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 과제 넘버2 여기서 하고 가고 싶은 친구들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살짝 짤막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가 볼게요. 일단 그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전해놨고, 자 지금 시점에 뭐 우리 수업 내용이라든가 등등 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습니까? 등교한 친구들 중에. 우리 지금 사람들 별로 안 온 것 같다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8주차 대부분 수업들 전부 다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고 올 사람 오라 했더니 보통은 한두 명이 왔어요. 한 자릿수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왔다라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금요일 마지막 수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일단은 자, 우리는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예시 코드라든가 슬라이드에 짠뜩 적혀있는 한국말 설명이라든가를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몇몇 부분들은 제가 요거는 지금 기억해 놓고 갑시다 라고 짤막하게 요약해서 놔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문장 있잖아요. 우리 2주차 때 문장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문장은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대충 얼버무려놓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중점적으로 외워둘 만한 단어로 수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식은 9글자를 외워두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렇게 9글자를 외워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려 놓고 걔를 가운데 놔둔 상태에서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 이렇게 양쪽으로 지도를 나눠서 챙겨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 인트로가 끝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구경해 봅시다. 과제 넘버원 여러분 기억납니까? 일단 제목은 데이터 흐름 읽기라고 마련을 해놓고 우리가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는 일단 목표 1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했고, 그 당시 그 국분의 날 껴있는 주차 금요일에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놓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목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F5 누른 다음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 치는 시점이 아니라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 시작한 시점에 그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본인이 원할 때 게임을 한 판을 해볼 수 있게끔, 개인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엔터 치면 게임 한 판을 해볼 수 있게끔 우리가 적절한 문장들을 게임이라는 함수의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들여쓰기에서 집어넣어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자 손을 타고 들어오는 데이터, 그 사람이 고른 숫자 3개 내지는 2개를 골라야 됐었죠. 그렇게 입력을 받아서 우리는 잘 모르는 숫자하고 게임 한 판을 돌리기 위한 함수, 또는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돌리기 위한 함수의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저 사람이 고른 숫자 3개를 게임 쪽에다가 한번 밀어 넣는 식으로 함수 호출식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이 나한테 이번에 전달하는 리턴 값을 받아서 그게 형식이 뭐냐, 민증을 까서 불 형식인지 아니면 인트 또는 플롯 형식인지를 판별을 했습니다. 불 형식이면 게임은 이번에 끝난 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메시지 출력하고 이번 게임 자체를 끝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리턴문을 적었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게임용 함수가 나한테 방금 전 거는 오답인데 힌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투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숫자 하나를 던져줬으면 우리는 그 숫자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한국말 섞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몇 스트라이크 몇 볼입니다. 내지는 보물은 몇 미터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와 같이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기 위한 함수 프린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걸 최대 9번 내지는 최대 10번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또는 불 형식 값이 나올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while문으로 묶어서 완성을 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긴 한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 목표 2번은 현재 달성을 해서 잘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장기 자랑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 본인이 열심히 코드 쳐가지고 일종의 자동 같은 느낌으로 게임 한 판을 진행할 수 있는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solve 10만 판이라는 함수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뒀고, 여러분이 그걸 실행하면 10만 판 돌렸을 때 평균 승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다음에 10만 판 돌린 총 걸린 시간이 몇 초 정도 되냐를 확인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련해둔 코드를 살짝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요거 사실 8주차 영상에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 요거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생방송으로 구경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요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석으로 첫 줄에다 별표를 쳐놨어요. 따라서 요 파일 안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우리가 이미 풀어본 아는 목표에 대한 파이썬 코드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크롤 조금 내려가면서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일단은 몇몇 부분에다가 주석으로 한국말로 설명을 해놓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하면, 그래서 게임 호출할 수 있겠죠. 목표 2번 한번 한다고 칩시다.
게임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제공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강사니까 여러분은 두 게임 중에 한 가지만 고르면 됐었다면 저는 두 가지 게임을 두 가지 버전으로 각각 해서 총 네 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갖고 호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열고 게임 간단 버전 해보면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짠 코드랑 거의 하등 차이가 없을 만한 우리 수업에서 다룬 내용만 가지고 구성해 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 3 엔터 치면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 5, 6 엔터 치면 오, 운이 좋아요. 그러면은 1, 2, 3 중에 하나가 맞는 거고 7, 8, 9 중에 두 개가 맞는 거죠. 그러면 1이 맞다고 상정하고 8, 9 한번 해볼게요. 원볼이래요. 그럼 1은 답이 아니고 8, 9 중에 하나가 답이고 7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8, 2, 7 해볼게요. 원볼이래요. 7은 무조건 답이 맞단 말이죠, 지금. 그럼 8이랑 2가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3이랑 9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7, 9, 3 해볼게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물찾기 게임도 비슷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구경해 볼 수 있도록 주석 설명도 가득가득 집어넣어서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금 줄 수는 약 56줄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그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요 전반적인 순차 흐름이랑 와일문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민증 까가지고 이렇게 판독하는 거 부분까지 같이 진행했었죠. 영상으로 남겨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지금 일단 개인용 함수 준비하는 거 목표 1번에서랑 똑같이 G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입력받아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밀어서 그거를 담은 채로 우리 밑에 깔려있는 개인용 함수한테 밀어 넣고 그 친구가 나한테 준 거를 위절트에다 담은 다음에 위절트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글자들을 우리 위에 있는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약간 중간 판매상 같은 느낌의 택배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이어보시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수업용 톡방에도 몇몇 친구가 물어봤었죠. 자, 우리 개인용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숫자 제곱 게임은 9번까지 입력을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함수는 10번째까지 호출을 해야 10번째 호출을 해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한테 false를 내뱉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 던진 게 오답이었을 때 그때 힌트가 뭐가 나왔냐를 마지막으로 리턴하고 그 다음부터 false를 리턴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10번째 사용자한테 입력받아도 무조건 false인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면 우리 그 이전에 숫자 맞추기 게임 했을 때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기회가 9번이다. 목숨 9개로 스타트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반복의 3단 콤보를 구성하시면 마지막 힌트 알려주고 다음 반복을 진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건식을 마련하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선 반대로 불형식 false가 중간에 튀어나온다면 그럼 이제 반칙패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false가 떴다라는 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112 같은 느낌으로 겹치는 숫자를 밀어넣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적절한 반칙패 안내 메시지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중단하도록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와일문이 9번 반복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면 그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뭐 여러분 이거 테스트할 때 엔간하면 다들 우리 초중고 다 나왔으니까 9번 안에 답을 맞추실 수 있었을 것이고 저도 채점할 때 항상 최대한 노력해서 답을 맞추기 위해 진행할 거니까 뭐 패배랑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목표 1번에서 숫자 알고 게임은 그래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면서 할 수 있었잖아요. 보물찾기 게임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엄청 하기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얘가 자꾸 나한테 3m입니다. 좀 고쳐봤더니 4m입니다. 좀 고쳐봤더니 5m입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감을 잡아가면서 보물에 도달해야 되는지 느낌이 잘 안 와서 어려운 게임이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드 보시면 얘가 지금 보물찾기용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도 2번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불 형식 값이 아닐 때는 뭐 스트라이크, 볼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리턴 값을 그대로, 플롯 형식 값을 그대로 메시지에다 추가해가지고 프린트 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코드 짜는 시점, 그러니까 그 게임을 제공하는 중간 단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가 훨씬 더 여러분이 접근하기 쉬운 게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플레이어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완전 재미도 없는 게임이라고 느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랑 유사하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숫자야구 게임을 골라서 진행했어요. 왜냐? 걔는 내가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물찾기 게임이 사실은 코드로 칠 때,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만들기 쉬운 느낌의 게임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버전 2개만 만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 설명 버전,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GUI 버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GUI 적혀 있으니까 4번을 한번 먼저 골라볼게요. 하면 Alt 탭 하면 보일 방금 뜬 별도의 GUI 창을 확인해 주세요. 하면 진짜로 보물찾기 게임이랍시고 이렇게 GUI 창을 보여줍니다. 우리 후반부에 GUI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 거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지난 학기에 썼던 라이브러리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탑재를 시켜갖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로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뭐 늘 봤던 그런 GUI 화면입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돼 있고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이동시킬 때마다 지금 내가 클릭하면 X값, Y값을 뭐로 해갖고 지금 게임 한 판을 진행하는 거냐, 이번 한 라운드를 진행하는 거냐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곳에나 점을 하나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직선거리를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GUI 프로그램은 그 직선거리가 반지름인,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클릭한 그 점이 중심인 원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선거리가 얼마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이 원의 요 가장자리 부분 어딘가에 지금 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딱 클릭했는데 정답이 나올 확률은 지금 1점 몇 %밖에 안 돼요. 1.2%밖에 안 돼요. 지금은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찍기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요 원 가장자리 어딘가를 찍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찍으면 맞춰버렸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요때도 이제 힌트가 나왔어요. 그 힌트를 토대로 원을 지금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물은 무조건 검은색 원의 가장자리에 있고 붉은색 원의 가장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접점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따라서 여기를 누르시면 무조건 보물을 찾았습니다. 투로를 받으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런 느낌으로 진짜 10번 안에 못 맞추면 거의 우리 지금 공창컴을 할 게 아니라 미적 기말고사를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해갖고 수학의 달인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리 봐도 저기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GUI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성공이고 10번 안에 저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빠르게 해결한다라면 뭐 예를 들면 항상 왼쪽 위점을 누르고 항상 오른쪽 위점을 누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두 원의 접점은 여러분 이거 아마 중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두 원의, 그러니까 동일한 평면 위에 두 원 사이의 접점은 0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아예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서로 만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겹쳐서 두 점에서 서로 만나거나 합니다. 2D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난 건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보물이 묻혀있는 0,0에서 16,16 그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접점은 맨 왼쪽 위점이랑 맨 오른쪽 위점을 찍는 한 항상 단 하나가 존재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접점이 0인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접점이 하나일 때랑 2개일 때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접점 2개 중에 하나는 걔네 둘은 항상 선대칭인 거잖아요. 두 원의 원점을 사이를 잇는 선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선대칭인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은 이미 화면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어서 두 번 안에 맞추거나 이 근처에 보물이 있어서 두 번 안에 맞추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세 번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2차니까 세 번 안에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연립방정식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 그런 거 지금 배웠을 테니까 그걸 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야구 게임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9개 겹치지 않는 숫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9C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한 거를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50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1, 2, 3부터 9, 8, 7까지. 그 다음에 그 50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항상 동등한 느낌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1, 2, 3이 나올 확률과 9, 8, 7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자리별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1이 1번 답일 확률, 2가 1번 답일 확률, 아무튼 9개 숫자 중에 하나는 세 숫자 중에 정답 세 자리 중에 맨 앞자리에 해당하는 친구일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자릿수별로 나눠서 보면 각각 9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50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해서 그 1이 0번째 자리일 확률, 1번째 자리일 확률을 산출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한테 글자 3개를 입력을 받고 그거를 각각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 따로 대괄호 수식해서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투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각각의 인트 형식 값을 구해서 돌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엔터는 한 번만 쳐도 돼요. 1, 2, 3하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원볼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1이 0번째 자리일 가능성은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랬으면 스트라이크가 떴을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원볼이 떴는데 보시면 남은 정답 후보 수가 180개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1, 2, 3부터 9, 8, 7까지를 다 일단 리스트에 다 때려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1, 2, 3하고 사용자가 엔터 쳐서 원볼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1, 2, 3을 넣었을 때 원볼이 나오는 애들만 그 504개 안에 남겨두고 그 리스트 안에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은 다 빼내는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속간해 봤더니 1, 2, 3 했을 때 원볼 나오는 경우의 수가 지금 180개로 쭉 줄어들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이제 4, 5, 6을 고르겠죠. 4, 5, 6 고르면 4, 5, 6은 원 스트라이크래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해요. 4, 5, 6이 0볼이니까 4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일 확률은 0이 됩니다. 첫 번째 자리, 0번째 자리일 확률은 그럭저럭 올라가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제 남은 정답 후보 수는 36개로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때려 맞추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라이크를 먼저 봅시다. 4, 1, 7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원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해서 지금 1 같은 경우는 0번째 자리일 리도 없고 2번째 자리일 리도 없다. 만약에 맞다면 1번째 자리다와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남은 정답 후보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면 아예 정답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리스트를 안에 담겨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도록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8개 숫자는 다 동등한 확률을 지금 지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것들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골라갖고 쓰시면 자 지금 우리 네 번째 이닝이란 말이에요. 3번 기회를 소모했습니다. 남은 기회는 6번이에요. 6번 안에 저 8개 중에 하나를 부르기만 하면 성공적으로 골라서 부르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뭐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가볼게요. 816 하면 0 스트라이크 0볼이래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확 줄어들었고 492 적절한 승리 메시지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예고 게임도 그 보물찾기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좁혀나간다, 경우의 수를 줄여나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검산을 해가면서 진행하면 9번 안에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그 룰 기반으로는 9번 안에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는 친구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그 리스트 형식 나오는 6주차죠. 6-2에서 소개했었던 그 새로운 리스트 504칸짜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정답 후보다에 해서 캔디데이츠라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스타트해서 결과적으로 요 밑에 있는 뭔가 복잡한 코드를 실행하면 1, 2, 3부터 9, 8, 7까지를 담아놓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등등등 해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막 수행을 해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일단은 대부분이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우리 그 개인용 함수에나 적혀 있을 법한 직접 검산을 해서 스트라이크 수, 볼 수 같은 거 체크해서 지금 후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유효한 애들만 솎아내기 위한 코드 등등이 들어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해 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구경해 보시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도 숫자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나오는 숫자들만 보고 그럭저럭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2, 7, 8 해볼게요. 정도 하면 11개 한 번만 더 때려 맞추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3, 1, 9 해볼게요. 그러면 여간하면은 이제 4, 5번 안에 후보가 10개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키는 대로 적혀있는 순서대로 진행해도 이제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7, 3, 9 하고 엔터 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랑 똑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거를 G 호출식 해가지고 게임에다 밀어놓고 게임이 나한테 준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전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산출을 해내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지금 힌트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버전 한번 구경해 보시면 뭐 그럭저럭 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아예 별표를 또 다시 쳐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반부에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요 안에 적혀있는 코드랑 유사한 느낌의 코드를 쳐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적어가면서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보물찾기 게임 만드는 거 정도는 지금 한 약 100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3번을 한번 볼게요. 목표 3번은 솔브 10만 판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솔브 10만 판 함수 호출식 이렇게 적고 엔터 치면 얘도 2가지 버전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숫자 야구 게임 10만 판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숫자 야구 게임용 솔브를 10만 번 호출하는 친구랑 보물찾기 게임에 대해서 그 짓을 하는 친구랑 2가지를 마련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2가지 전부 다 승률 100%를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승률 100%를 둘 다 무조건 찍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직 채점을 안 했는데 이제 집에서 돌려보고 여러분 제출한 거, 그 다음에 옆반 친구들 제출한 거 돌려보고 승률이 가장 높은 친구, 만약에 동점이 있다라면 그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0만 판을 주파를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한 친구한테 소소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친구들은 목표 3을 도전하지 않은 채로 제출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사용자한테 묻고 자시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 안에서 직접 게임 한 판을 플레이하도록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야구 게임 생각해보면 숫자 야구 게임은 맨 처음에 뭐를 집어넣을 것이냐, 뭘 던질 것이냐 할 때 1, 2, 3이 나올 확률이랑 9, 8, 7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무조건 1, 2, 3 집어넣는다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 리터럴 적어서 진행해도 전혀 승률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1, 2, 3 돌렸을 때랑 처음에 9, 8, 7 돌렸을 때랑 이론상으로는 승률이라든가 걸린 시간이 동등하게 튀어나올 거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연립 방정식을 머릿속으로 살짝 풀어놓고 그걸 감안해서 리터럴 집어넣고, 그래서 항상 무조건 3번째 점 찍을 때까지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방금 전 구경해 봤으니까, GUI 프로그램에서 구경해 봤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순차 흐름만 쫙 구성하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가봅시다. 보물찾기 게임을 한번 볼게요. 460줄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 어제 미적 시험이었잖아요. 보물찾기 게임을 최대 3번 안에
무조건 3번 안에 100% 확률로 맞추는 예시예요.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는 무조건 0,0을 찍습니다. 얘는 절대로 반칙패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0,0 찍었는데 바로 맞춰버렸다면 거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불 형식이 나왔다는 건 true가 나왔다는 거니까 여기서 solve를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0을 찍을 거예요. 따라서 x가 가로 부분이니까 항상 맨 오른쪽 위를 찍는 셈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지금 얘가 무슨 코드를 어떤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진행하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0,0을 찍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요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플롯 형식 값 하나가 지금 D0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16,0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플롯 형식 값이 나오거나 답을 맞춰버려서 true가 뜨거나 두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true가 또 떴다면 역시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리턴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이게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D0랑 D1 두 개의 값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 어쩌고저쩌고 정의랑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정답의 좌표를 x제곱 y제곱으로 친다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D0 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0에다 찍었기 때문에 16-x의 제곱이랑 y의 제곱은 D1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정리하면 요 등식의 저항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x가 하나가 들어있는 우수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두 개를 좌항이 똑같으니까 조합을 하면 D0 제곱이랑 D1 제곱이랑 x 하나가 남아있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는 x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D0 값이랑 D1 값 각각 제곱해서 뺄셈한 다음에 32로 나누고 8을 더하면 된다라고 이상한 수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값을 알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0번 다시 돌아가서 y제곱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루트를 씌우면 y값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0.5승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곱하기 연산자가 있으니까 곱하기 0.5 하면 얼마든지 제곱근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일단 D0 제곱, D1 제곱 먼저 구하고 그걸 토대로 x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y 값은 즉석에서 아까 봤던 그 수식 그대로 간 다음에 0.5승을 해서 집어넣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얘는 리턴값 받지도 않고 항상 그냥 바로 리턴하도록 구성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회고 게임 말고 보물찾기 게임을 목표 3번에서 도전한다라는 친구들은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대부분은 예를 들면 7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놨을 거예요. 오히려 얘는 100%가 아닌 코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 이제 숫자 회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전 얘기했던 그 504가지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생각해서 1, 2, 3 원볼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4, 5, 6 해야 되나? 1, 2, 4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뭔가 엄청 많은 분기 흐름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봐봐요.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 보물찾기 게임 솔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에 몸을 맡긴 셈입니다. 일단 순차 흐름 이렇게 잘 해놨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적절한 데이터들 딱 필요한 데이터들만 집어넣어 가면서 바로 꺼내서 뭐 제곱을 하네 제곱근을 씌우네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100% 정답이 뜨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적절한 수식들을 가지고 할당문을 적거나 함수 출식 적거나 해가지고 완성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얘보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는 있을 망정 아무튼 간에 수학적으로 항상 100% 승률이 나오도록 지금 우리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했다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와 코드 중에 실제로는 지금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순차 흐름에 몸을 맡겨서 좀 더 코드 파트에 가까운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숫자 회고 게임 솔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뭔가 뭐 원 스트라이크니 뭐니 그런 코드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 수는 약
428줄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while true로 이러고 앉았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뭐 포지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 형식 나오면 얘는 반칙패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if문의 if문 같은 것들 덩어리가 다음 반복 준비랍시고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만 봐서는 절대로 이 숫자 제곱 게임이 어떻게 100%가 나오는지가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긴 한데 이 친구는 데이터 코드 조합으로 구성한다 해서 데이터 파트의 모든 것을 때려 붓고 진행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 요 파이널 버전, 예시 버전 .py 파일 스크롤 맨 아래로 내리시면 이런 느낌의 할당문, 이게 지금 몇 줄짜리냐면 850줄부터 1741줄까지, 그러니까 약 900줄 정도 되는 할당문 하나를 지금 적어놓고 얘를 활용해서, 얘는 지금 워크스루라는 이름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담아 놓는, 즉석에서 만들어서 담아 놓는 할당문이에요. 여기서 엄청 커다란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걔를 일종의 족보로 삼아서 지금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설명은 지난 학기에는 이게 설명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주석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귀찮을 테니까 지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막 그 3 더하기 5라든가 엔터 치면 8 나오는 인터랙티브에서 3 더하기까지만 치고 엔터 치면 얘가 3 더하기까지 수식을 적고 엔터키 쳐서 문장을 적었다라고 판단해서 그 뒤에 우리가 추가로 뭐 적을 그런 여유 전혀 주지 않고 바로 꺼지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함수 정의 같이 들여쓰기에서 내용물을 적는 친구다. 그래서 뭐 넘버는 3, 프린트 넘버 이런 식으로 엔터 칠 때마다 함수 정의 다 적었다라고 판단해서 들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면서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인터랙티브에서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끝을 내려면 엔터를 한 번을 더 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할당문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줄로 적어야 되고, 함수 정의 같은 if문 같은 그런 친구들은 여러 줄에 걸쳐서 적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엔터를 2번 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방금 전 봤던 할당문처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식을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게 가능한 케이스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5, 7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고 이걸 엔터를 치는 게 목표였다고 치면 얘가 3,5 정도까지만 적고 엔터키를 칠 때는 이거 지금 완전한 수식 잘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닫는 대괄호가 아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점점점 하면서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적어야 했던 7, 그 다음에 닫는 대괄호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 그제서야 드디어 대괄호 수식을 다 적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두 번째 엔터를 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고 가서 계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의 시작과 끝이 명백히 문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일단은 우리 지금 수업 측면에서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같은 느낌의 괄호를 써서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으로 인터랙티브에서 이 코드를 적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쳐서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건 이제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쓸 것 같아요. 쟤네들을 한 줄에 표현하기엔 너무 가로로 길어질 것 같다 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적절히 엔터키를 쳐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수식 하나를 쉽게 적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아이들도 여기까지 내용은 요 대괄호 내용물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린트 줄식 안녕하세요 물음표 하고 여기다 컴마를 찍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지금
이 친구가 중시하고 있는 제발 좀 괄호 닫았으면 좋겠네 하고 중시하고 있는 그 여는 괄호 바로 옆까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예를 들면 and는 0글자로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 거기까지를 지금 요 함수 출시 괄호 안 내용물이다 라고 상정을 해서 들고 가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들여쓰기는 각각의 문장의 첫 번째 글자가 몇 단어로 들여쓰기가 돼 있냐. 그래서 요 문장이 if문의 내용물이냐, while문의 내용물이냐, 함수정의 내용물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맨 땅에 나와 있는 친구냐를 구분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여러 줄에 걸쳐 적을 때는 두 번째 이후 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여쓰기를 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괄호 내용물 적는 거니까 여기까지 여는 괄호 바로 다음까지는 내가 띄어쓰기를 지금 적어줘야지와 같은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 코드 볼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친구를 구경하면 일단 워크스루라는 친구는 리스트 하나를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0번째 칸에는 1, 2, 3 세 개의 숫자를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칸에는 리스트 하나를 담을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뭔가 복잡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지금 한 줄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면 자 1, 2, 3을 했을 때 만약에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그럴 때는 요 리스트 내용물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도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4, 5, 6 던졌을 때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그때는 요 리스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 2, 3도 0 스트라이크 0볼이고 4, 5, 6도 0 스트라이크 0볼이다라면 답은 7, 8,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7, 8, 9를 던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7, 8, 9를 던졌을 때는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7, 8, 9를 던졌는데도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올 확률은 0이 됩니다. 왜냐? 7, 8, 9 셋 다 답이니까요. 그래서 0 스트라이크 1볼일 수도 없고 0 스트라이크 2볼일 수도 없어요. 근데 3볼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7, 8, 9 했는데 그러니까 1, 2, 3도 답이 아니고 4, 5, 6도 답이 아니고 7, 8, 9가 답인 상황에서는 3볼이 나왔다면 정답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8, 9, 7이거나 9, 7, 8입니다. 시프트를 하는 느낌이죠. 자리를 옆자리 이렇게 체인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에요. 따라서 그 두 개가 지금 여기 적혀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원 스트라이크일 확률 없고 원 스트라이크 1볼일 확률 없고 원 스트라이크 2볼일 확률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7, 8, 9 중에 하나는 자리가 맞고 두 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얘가 지금 더 어렵습니다. 7이 맞다라면 7, 9, 8인 거고 8이 맞다라면 9, 8, 7인 거고 9가 맞다라면 8, 7,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 동등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진행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일 확률 없고 등등등 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 0볼일 수는 없고 투 스트라이크 1볼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 4, 5, 6 했을 때 0 스트라이크 0볼이 나왔다면 여기까지를 진행하고 4, 5, 6일 때 0 스트라이크 1볼이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만드는 요거를 진행하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몇 단까지 들여쓰기가 돼 있나를 본다면 이제 요 족보를 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던져야 되는 거 1, 2, 3이네. 던졌을 때 결과가 인트 값이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다음 거 족보를 집어서 그걸 내가 꺼내와 가지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4, 5, 6 던지라고 알았어. 1, 2, 4 던지라고 알았어와 같은 느낌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친구 들여쓰기는 지금 5단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족보를 써서 진행한다면 무조건 6번 안에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해수공업으로 하나하나 1, 2, 3 던졌을 때 2볼이 나왔을 때 3볼 나왔을 때 뭘 던질 것이냐가 여기에 빼곡하게 약 900줄에 걸쳐서 적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을 쓴다면 얘는 여러분이 이제 목표 3번 했던 친구들 중에 숫자 제곱 게임 고른 친구 아마 코드 엄청 복잡할 텐데 여러분의 솔브보다 심지어 요 의미 관점에서는 간단한 연립방 정식을 푸는 요 숫자 제곱 게임 솔버보다도
생김새 측면에서는 더 간단한, 지금 막 복잡한 코드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함수 호출식이 있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if문, while문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긴 한데 뭐 걔네들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len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길이 구하는 거고. 그래서 할당문들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코드는 지금 완전 간소화가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곱근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는는는 하다가 그냥 뭐 if문 잠깐 해서 분기 흐름 타고 그 과정을 그냥 최대 6번 반복하기만 하면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는 엄청나게 간단한데 반면 그 코드를 돌려서 항상 100% 확률로 답을 맞추기 위한 데이터를, 지금 이 코드는 끼케야 30줄 언저리인데 900줄짜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리 엄청 커다란 리스트 하나를 담아두고 걔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10만 판을 돌리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CAD 같은 식으로 제도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키보드 열심히 쳐서 코드를 적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지금 데이터랑 코드로 나눠 갖고 진행하고 있고 그것들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접근하는 스타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적게 될 코드의 난이도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2개 솔브, 일단은 당연히 시험 범위는 아니기는 하지만 심심하다면 구경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해 봤다면 그럭저럭 과제 넘버원은 끝냈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52분이 지났는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개인 만들 거죠? 후반부 때 우리 기말은 안 봅니다. 간단한 게임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보물찾기 게임 GUI 버전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만드셔도 일단은 기말 과제로서, 기말 프로젝트로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재밌는 걸 이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걔보다 더 쉬우면서도 여러분이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얼마나 다양한 게임을 해봤냐에 의존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후반부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할 거니까 지금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무슨 게임 만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슈 중에 하나가 과제 넘버 2죠. 이거 지금 여러분 해봤습니까?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해놓기는 했죠. 그 다음에 마감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다다음 주 금요일 밤까지로 지금 돼 있어요. 따라서 중간고사 본 이후에 과제 넘버 2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 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보라고 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반부 내용, 그러니까 약 대괄호 수식 적는 거 정도까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직접 자유롭게 2캐릭터, 레프트랑 라이트 2캐릭터,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걔네들 능력치가 담겨있는 리스트 2개가 레프트라는 이름, 라이트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할 때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어떻게 이 2캐릭터를 승부를 하게 만들 것이냐를 여러분이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분기 흐름을 순차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래요. 기본적인 목표는 요거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목표가 현재 내 캐릭터에 대한 능력치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의 이름이랑 6가지 능력치, 힘, 민첩성, 체력, 지능, 지혜, 매력 이렇게 6가지 능력치를 배분을 해서 부여를 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듀얼이라는 함수가 이제 테스트 할 때마다 매번 호출될 건데 여러 번 호출될 건데 레프트랑 라이트 둘 중에 하나는 내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터가 직접 이미 봇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NPC 같은 캐릭터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임의의 상대방이랑 대결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내 캐릭터 능력치가 이렇게 잡혀 있고 다른 캐릭터 능력치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른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긴다라고 판정을 내리도록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내 캐릭터가 레프트다. 그럼 레프트 승리라고 리턴하면 됩니다. 라이트라면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듀얼 내용물 짤 때는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레프트에 담겨 있는지 라이트에 담겨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하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나는 내 캐릭터 능력치가 정확히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민첩성 능력치를 몰빵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능력치가 빵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능력치 있잖아요. 치트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다 100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치는 반드시 합이 정확히 플러스 100이 되도록 조건이 잡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캐릭터가 만약에 힘 능력치가 100이면 민첩은 무조건 빵인 겁니다.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친구의 민첩 능력치를 본다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친구의 민첩 능력치도 100이다 라면 그 친구의 다른 능력치가 전부 다 0일 거기 때문에 나랑 능력치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또는 걔가 바로 내 캐릭터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건 이름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능력치 6자리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 캐릭터는 무조건 민첩성이 나보다 낮아요. 100보다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민첩 몰빵으로 가져간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편하게 민첩 능력치가 큰 친구가 이긴다. 만약에 민첩 능력치가 같을 때는 힘 능력치 비교하고 등등 지능 능력치 비교하고 등등은 여러분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개 능력치가 다 똑같을 때만 이름으로 비교를 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비교를 하거나 능력치 비교할 때는 그 부등호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STR 형식값, 이름에 대해서도 부등호 연산자 쓰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설명서에도 요거 관련한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상태고, 지금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가 무조건 0등을 하도록 만들면 돼요. 무조건 0등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전체 집합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누구랑 겨루든 간에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기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면 그럼 내 캐릭터가 0등이 되는 거니까 자명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등등에서 돼 있고, 그래서 내 능력치 설정 규칙, 이거 영상에도 들어있긴 한데 길이가 7인 리스트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0번째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 이름, 본인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자유로운 이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한 글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6칸에 대해서는 여러분 캐릭터의 6가지 능력치인데 그 능력치 값의 합은 정확히 100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지금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0이 아닌 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100이 아닌 채로 나는 좀 치트 좀 치고 싶은데 민첩 능력치를 만으로 지금 세팅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테스터 친구를 열어서 임포트문 지금 잘 돼 있으니까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테스터가 나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안내 메시지를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치 그 리스트를 갖고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능력치 합이 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치 합이 만이기 때문에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6개 능력치 합이 100이 되도록 잘 지정하고 저장한 상태에서 테스터에서 F5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듀얼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대충만 짜놨어요. 항상 3을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6가지 능력치를 주도 면밀하게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치가 다를 때는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기도록 여러분이 분기 흐름 잘 구성해 두시면 되고, 그렇게 다 6가지 능력치 비교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만 이름을 비교를 해서 이름이 내 캐릭터면 그 친구가 이기도록,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레프트의 이름이 내 캐릭터랑 같으면 레프트가 이기도록, 그렇지 않을 때는 라이트가 이기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구성하시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지금 한번 간단한 예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민첩성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승리한다라는 규칙을 내 파이썬 코드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짠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만약에 레프트의 민첩성이니까 0이 이름이고 1이 힘이고 2가 민첩성이란 말이에요. 레프트의 2번째 능력치가 라이트의
2번째 능력치보다 크면 그러면 left가 이겼다 하니까 음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복붙을 해서 right가 능력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양수를 리턴하도록 하면 돼요. 일단 무승부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최소한 이름이라도 달라요. 그렇긴 한데 모든 캐릭터들이 몇몇 친구들은 나랑 민첩성 능력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첩성 능력치만 비교할 때는 무승부가 뜰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애가 나랑 민첩이 똑같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능력치를 갖고 비교할 거냐? 예를 들면 지능을 갖고 한다고 칩시다. 지능은 4번 능력치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복붙을 해서 나는 민첩 다음은 지능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능력치라고 생각해. 대학생이니까요. 한 다음에 2를 전부 다 4로 바꾸면 이제 순차적으로 요 이품문 덩어리 실행한 다음에 리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이품문 덩어리 2개짜리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코드를 짠 거냐? 일단 대결을 시작한다면 민첩을 갖고 먼저 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이 낮아빠지면 걔의 패배가 되고 살아남은 친구의 승리가 됩니다. 민첩이 높으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민첩이 똑같으면 거기서 이제 국소적인 무승부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품문 덩어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분기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선 지능을 비교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민첩도 똑같고 지능도 똑같다면 무승부가 될 거예요. 민첩은 이미 똑같다라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지능이 다르다라면 그때는 민첩이 똑같다 하더라도 지능이 높은 캐릭터가 이기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예를 들면 6번 복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능력치를 먼저 중시해서 다룰 것이냐를 여러분이 여기서 정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나는 민첩이 제일 중요하다. 걔를 맨 위에 놓고 민첩은 지능보다 중요하지 않다. 라면 걔를 나중에 비교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번 능력치가 이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작은 캐릭터가 승리하도록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내 캐릭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 지금 안 적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도 원활히 과제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내 캐릭터 이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리터럴 적었습니다. 위에다가 마이스탯 은 어쩌고저 했다가 그걸 들고 와서 레프트 능력치랑 라이트 능력치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한 명 누가 나인지를 최종적으로 이름을 갖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승부가 여기서는 무조건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능력치 잘 비교하고 마지막에 이름을 비교하도록만 잘 구성해 두시면 그 분기 덩어리들의 순차 흐름을 잘 구성해 두시면 저장하고 테스터로 넘어가서 F5 눌렀을 때 제출 가능 느낌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셨다면 이제 바로 .py 파일을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과제 넘버 2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괄호 수식들, 수많은 이프문들을 여러분이 적으시면서 도전하시면 일단은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듀얼은 듀얼이고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을 강탈할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이름을 먼저 정하고 전 지금 마스터 2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6가지 능력치, 내가 지금 현생을 살 때 무슨 능력치를 가장 중시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냐를 생각하면서 요 6 능력치를 잘 배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힘은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0만 둘게요. 민첩은 50으로 두겠습니다. 체력은 필요하긴 하니까 15로 둘게요. 지능은 요즘은 GPT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잠깐만, 이러면 지혜가 올라갈 만한 게 없는데 10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합이 100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매력은 이제 하등이 필요가 없다. 매력을 이제 0으로 놔둔 채로 민첩에 거의 준 몰빵을 한 캐릭터를 지금 탄생을 시킨 셈입니다. 전문용어로 민맥싱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내 캐릭터를 누구로 할 거냐 이름을 먼저 정하시고 내 캐릭터의 인성을 뽐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6개 능력치 조합을 잘 정해두시면 일단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민첩을 가장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듀얼은 일단 민첩 능력치를 먼저 비교하도록 설계를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6개 이프문 덩어리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시고 마지막에 이름 비교를 하도록 하면 돼요. 또는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좀 더 복잡한 조건 지정해 보고 싶다라면 그때는 여러분 시험 공부 겸사겸사 실습 겸사겸사 해서 자유롭게 구성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완성했을 때 이걸 제출할 수 있냐 없냐, 내 듀얼 잘 짰냐 못 짰냐, 내 능력치 유효하냐 그렇지 않냐는 옆에 있는 테스터라는 친구를 붙잡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붙잡고 F5 누르시면 이렇게 검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능력치는 정상적으로 해놨어요. 그렇긴 한데 저의 코드는 아직은 듀얼을 목표에 맞게 잘 짜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코드는 민첩 능력치랑 지능 능력치 두 개만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털리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잘 나오면, 오류가 잘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랑 능력치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능력치가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달라요. 다릅니까? 다르네요 지금. 내 캐릭터는 힘이 10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힘이 빵이에요. 대신에 옆에 있는 친구는 체력이 2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첩 능력치랑 지능 능력치는 저랑 똑같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제 코드상으로는 이 두 친구를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도록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테스트 돌려보시고 제출 가능이 안 떴다, 내가 혹시 지금 빠뜨린 데이터를 전부 다 골고루 다뤄야 되는데 빠뜨린 능력치가 있나 없나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하시면, 요걸 이제 제출하시면 요거의 후속 과제인 과제 넘버 3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출제된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현재 목표는 과제를 4개를 출제를 하는 건데, 일단 지난 학기에는 과제 넘버 3까지밖에 못 내기는 했어요. 이번 학기에 과제 넘버 4를 낼 수 있을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과제 넘버 3까지는 요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시험 공부하는 겸사겸사해서, 대괄호 수식 적어보는 겸사겸사해서 도전해보고 제출 가능 띄워서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이름을 잘 적는 거예요. 이거 이름 대충 정했다가 후회한 여러분 선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과제를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꼭 적절한, 물론 이제 막 예를 들면 좀 비속어를 심하게 쓴다든가 뭐 특정 종교나 문화권을 비방을 한다든가 그런 이름은 쓰지 마시고 개성을 뽐낼 수 있을 만한 이름 잘 정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치를 지정해 놓고 스타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하면 과제 넘버 2에 대한 설명도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충대충만 설명했으니까 꼭 그 과제 넘버 2 설명 영상 6-0이랍시고 지금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라든가 수업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이 정도까지가 오늘 컨텐츠고, 뭐가 궁금할까? 여러분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우리 공창컴 시험 공부. 저는 그 시험 당일에는 이제 출제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꼭 수요일 이전에 살짝 한번 구경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톡방에 물어봐 가면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올라가 있는 거 구경하고 하다 보면 저놈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앉았네, 저렇게 월급을 벌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매우 정상이에요. 우리 수업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여러분 회사 가서 코딩을 한다고 할 때도 머릿속으로 항상 다뤄야 되는 그런 요 동네의 가장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지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캐치를 해가면서, 통계적인 느낌으로 캐치를 해가면서 우리 지금 그럭저럭 많은 8주어치의 수업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원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전반부 내용에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그런 마지막 자료 슬쩍 구경하면 이제 GUI 다루기 위한 뒷부분,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중간중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 등등을 언급해 가면서 넘어왔었으니까 순서대로 그 2주차 내용부터 해서 순서대로 정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 지금 올려놨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족보를 공개를 해놓고 그 족보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단 하나도 이번
우리 공창컴 시험지에다 집어넣지 않고 복붙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만 내버리면 그건 완전 개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대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지금 파이썬이 지금 뭐 예를 들면 3. 어쩌고 저쩌고 3.13 출시됐는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것들은 심지어 파이썬이란 게 등장하기 이전 시점부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자주 쓰이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는 결국 맨날 나오던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 보기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이제 트릭을 쓸 수는 있겠지만 딱 그 정도까지가 한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금 뻘짓을 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꼭 그런 것들 챙겨서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착 정리해놓고 그걸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GUI 프로그램 만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놓고, 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궁금한 거 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일단 지금 내 능력치는 정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치인 캐릭터가 가급적이면 항상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듀얼 내용물을 구성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잖아요. 듀얼이라는. 나는 레프트가 내 캐릭터인지 라이트가 내 캐릭터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급적 내 캐릭터가 무조건 이기도록 만들고 싶어요. 하면 내 캐릭터한테 높은 능력치가 뭐냐를 걔를 먼저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편할 겁니다. 지금 제 코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는 지금 민첩을 50으로 땡겨놨기 때문에 아까 전 예시상으로는 지금 무조건 듀얼을 시작한다 하면 일단 다짜고짜 민첩 능력치부터 까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첩이 높은 친구, 그러니까 민첩이 서로 다르다면 민첩 능력치만으로 승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레프트 거가 크면 레프트가 이긴다. 음수를 리턴하면 돼요. 현재 규칙은 그렇습니다. 오른쪽 친구가 이겼다 그러면 양수를 리턴하면 돼요. 그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해 놓고, 그럼 지금 케이스는 이제 요 이품은 두 개 덩어리만 놓고 본다면 두 캐릭터의 민첩성 능력치는 얼마든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리턴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요 이품은 덩어리의 두 개짜리 덩어리의 다음 문장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는 코드는 이제 민첩 능력치가 똑같을 때 그 다음에는 뭘로 비교를 할 거냐, 2차전 같은 느낌이죠. 1라운드가 무승부면 2라운드는 뭘로 비교할 거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 능력치를 전부 다 잘 비교하도록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덩어리 6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끔 구성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그러면 6 능력치 다 비교했는데 6개가 다 똑같다. 그러면 나랑 능력치가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만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다가 이름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코드를 구성하시면 돼요. 두 캐릭터 중에 한 명은 내 캐릭터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능력치가 똑같을 때는 최소한 이름은 다르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6개의 이품은 덩어리 순서대로 적어두고, 복붙해서 하면 편하겠죠. 대괄호 수식 대괄호 안에 인덱스 값만, 리터럴만 다르게 적으면 됩니다.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기는 합니다. 현재 테스터는 대충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만 살짝 해두면, 그러면 엔간하면 제출 가능이 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다, 예를 들면 당신 지금 제일 높은 능력치 95짜리 능력치가 뭡니까? 매력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매력을 중시하는 그런 학생이 된 겁니다. 아무튼 간에 매력이 95보다 더 높은 친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도록, 이제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쾌한 골짜기에 진입을 한 거예요. 매력이 96이 되면 그거는 사실상 매력이 예를 들면 더 낮은 거랑 동등한 느낌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종의 선형 변환을 하는 거죠.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진짜로 매력 95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원본 매력입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력 몰빵하면 10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0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력, 실제 매력,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한 실제 매력. 그래서 우린 지금 95로
95로 맞추고 싶고 95인 친구의 실제 매력을 맥시멈으로 땡기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걸 그냥 리니어하게 간다면 이렇게 직선을 긋는 셈인 거잖아요. 그냥 쓴다면 0이면 0이고 100이면 100이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라면 요거를 예를 들면 5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매력이 95일 때는 플러스 5를 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6일 때부터는 지금 남아있는 여기 영역을 쓰는 겁니다. 96이면 0이랑 똑같고 97이면 1이랑 똑같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5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100보다 크다라면 그러니까 100일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1을 빼버리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원래 96이었다면 101이 될 거고 만약 그렇다면 그 친구는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력이 95 이하인 친구들은 그냥 그 능력치에 5만큼 더해서 쓰는 셈이에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96, 97, 98, 99, 100인 친구들은 각각 0, 1, 2, 3, 4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치. 나보다 큰 애들은 엄청 작은 숫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나보다 작은 애들은 그냥 그거 그대로 비교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제출 가능을 띄울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막 미적에서도 맨날 뭐 변환 같은 거 하잖아요. fx 한 다음에 뭐 결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로 해서 그걸 이제 뭐 리니어 하냐 그렇지 않냐 뭐 미분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같은 거 우리가 따진 적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여기서 막 극한 같은 거 그런 게 따질 필요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1차식이긴 한데 약간 시프트를 하는 느낌으로 변환 점수 같은 걸 세운다는 느낌으로 적용하시면 진짜로 내 캐릭터가 가장 우월한 느낌의 숫자들을 꺼내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자유예요. 아무튼 간에 제출 가능이 뜨면 과제 넘버 2는 바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하고 싶다, 대결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면 저한테 질문하면 당연히 도와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출하고 옆반 친구들 제출하면 약 100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가 이제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과제를 이제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연습 게임이고 다음 과제가 본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미적 잘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50명 중에 49명이 안 왔는데 여러분 미적 잘 보시라고 전원 출석으로 간주한 건데 그랬는데 미적을 잘 못 보면 우리는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꼭 기말은 잘 보시기를. 제가 이 경험담이에요. 미적 계절학기 F 한번 받아본 입장에서의 경험담입니다. 꼭 이번 안에 저라면 D 플러스라도 안고 갈 거예요. 미적 점수는. F를 받지 않는 걸 목표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두고 오늘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리는 느낌으로 채워두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녹화 잘 되고 있었겠지?